공기도 별로 안 좋고 야외 활동하기엔 별로 좋지 않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3, 4모 모여서 공차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월드컵 이후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게 가슴 뛰게 만드는 스포츠 이야기 오늘도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장면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오거나 경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다 공들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정말 리버풀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게 리버풀이 이 정도 되면은 황희찬 선수 영입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인연이 깊죠. 네. 일단 황희찬 선수 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은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영국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네. FA컵 64강전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 2대2 무승부를 만드는 아주 귀중한 결정을 네. 내렸고요. 사실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는 종종 골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었죠. 기적의 16강을 이끄는 결승골을 넣지 결승골 않았습니까? 넣었죠. 네. 그런데 이 소속팀 울버햄튼에서는 이상하게 골 운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출전 시간도 많이 얻지 못했고요. 하지만은 작년 2월에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골을 넣으면서 황희찬 선수 소속팀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황희찬 선수가 유럽에서 유명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네. 유럽 champions 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버질 반다이크를 싹싹싹 피해가지고 맞아요. 골을 넣은 장면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까지 그렇죠. 진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황희찬 선수 골 가뭄을 씻는 골을 리버풀을 상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과는 굉장한 인연이 있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팬들께서는요 황희찬 선수를 미워할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를 데려오라고 데려와야죠. 네, 이 얘기를 해야 정도 될 것 되면. 같습니다. 자, 그날 경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고 여러 찬스들을 많이 냈는데 특히 하나의 도움은 지금 VAR 통해서 오프사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이 계속되더라고요. 황희찬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나서 추가골까지 넣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황희찬 선수가 넣을 뻔한 게 아니라 이제 어시스트를 한 거죠. 네. 어시스트를 해서 울버햄튼이 3대2 역전 승리를 거둘 수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반 36분에 황희찬 선수의 도움으로 넣었던 골이 이게 VAR 판정을 해서 오프사이드가 나면서 득점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골을 넣은 선수 황희찬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넣었던 고메스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오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VAR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리버풀 선수가 분명히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심판이 뭐가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심지어 현지 중계진도 이건 잘못된 판정이다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VAR까지 실시하고도 이렇게 오심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현지 언론에서도 울버햄튼이 골을 도둑 맞았다. 결승골을 네. 도둑 맞았다. 승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심판진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오심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결국에는 울버햄튼과 리버풀은 2대2로 비기면서 FA컵은 무승부가 되면 재경기를 치르거든요. 네. 승부차기나 연장전에 가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본의 아니게 좀 억울하게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됐습니다. 정말 한 경기 더 치르는 경기에서요. 황희찬 선수 2골 이상 넣으셔서 리버풀 다시 한번 리버풀 킬러라는 이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활약상이 좋아서 그런데요. 리버풀의 유명한 선수죠.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 얘기했던 모하메드 살라보다 점수가 더 좋았다고요. 평점이. 네, 황희찬 선수가 이날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고요. 네. 맨 오브 더 매치, 경기 MVP를 다 휩쓸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사실은 그 전 감독에게는 조금 눈에 못 차가지고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훌렌 로페티기, 스페인 전 국가대표 감독 네. 출신이고 굉장히 이제 명장인데 스페인 출신 명장인데 이분이 울버햄튼 감독이 오면서 황희찬 선수하고 이분하고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황희찬 선수를 선발 출전하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전에 또 리그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2골을 또 관여하는 등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이 로페티기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황희찬 선수도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지는 것이냐? 그럼 뭐 골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난 5일 열렸던 지난주에 목요일에 열렸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귀중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토트넘이 3대 0으로 앞선 후반 27분에 쐐기골을 넣어서 4대 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것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네. 레스터 시티와의 8라운드 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죠. 후반으로 나와서 네.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1호, 2호, 3호 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리그에서 넣은 진짜 유일한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골이라기보다는 이 경기에서만 골을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다른 경기에서 계속 골을 넣지 못하다가 무려 9경기 만에 리그에서 골을 추가하면서 손흥민 선수 그동안의 어떤 마음고생을 싹 벗어던졌는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지 알 수 있냐면요. 골을 넣고 나서요. 이 마스크를 확 네. 집어던지고 냅다 집어던졌어요. 경기장 밖으로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우 내가 속이 시원해 이런 느낌으로 골을 넣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특유의 또 카메라 세레머니 딱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 골을 넣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이 더 좋아하고요. 주변 선수들도 좋아하고요. 동료들이 더 좋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죠. 자, 요즘 뭐 손흥민 선수보다 손흥정 옹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 뭐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주변 선수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심지어는 집어던진 마스크를 또 동료 선수가 호비헤른가요 누구죠? 그걸 또 주워와가지고 갖다주고 이런 장면들. 갖다 줘야죠. 그 특별 예. 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장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인성이 좋은가 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정말로 손흥민 선수는 다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선수로서 훌륭한 선수가 있고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선수로도 훌륭하고 인간으로서는 더 훌륭한 선수다는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 지난 감독들, 뭐 선수들 다 얘기합니다. 네. 심지어 그 독서를 정말 잘하는 무리뉴 감독도 네. 토트넘 감독에서 물러나고자 다른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로 훌륭한 선수, 아시아의 최고 선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한 최고 선수와 함께 뛴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죠. 선수겠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욕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진짜 제 기자 인생을 걸고 얘기하기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상하신 거겠죠. 죄송합니다. 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네.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는 우리 아이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사실은 월드 클래스임을 인정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의 활약을 보면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택배 프리킥이 아니고요 유도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그 밀집된 선수의 공격수 머리로 딱 갈까요?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정말 기량이 이제 물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저게 뭐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크로스 할 때마다 상대팀 뭐 골이 연결되든 연결이 되지 않든 굉장히 네.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열렸던 이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이 0대0 동점이던 후반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네. 극장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강인 선수 정말 멋진 프리킥으로 다시 한번 이 팀을 이끌었고요. 요즘에 정말 이강인 선수 주가가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계속 이강인 선수 우리 팀으로 오세요. 우리 팀으로 오세요. 네. 이런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정말 이강인 선수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월드컵에서 활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팀에서는 그 현재 지금 뛰고 있는 이 마요르카에서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만 있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1월에 이강인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고요. 꼬맹이 아들들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는 황희찬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 저도 다 좋아하는데 왜 황희찬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고. 예. 그러게요. 뭐 여자분들이 뭐 추성훈 선수, 뭐 네, 맞아요. 황희찬 약간 선수 남성미 있는 그런 선수들. 남성미 있는 선수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활약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배구 소식은 조금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어지는 일들보다는 김연경 선수의 발언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감독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흥국생명.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흥국생명이 지금 여자부 2위입니다. 네. 관중 동원은 월등히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퇴한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단주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구단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권순찬 감독과 헤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권순찬 감독 나중에 한 얘기가 달라요. 나는 경기 그 당일날 네. 사퇴하라고
이 통보를 본인이 받았다. 통보받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질인 거죠. 사퇴하라고 예. 통보를 받은 건 본인 사퇴가 아닌 거죠. 사퇴는 네. 본인의 의지 때문인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흘렸던 얘기는 그러니까 구단이 이 선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작전이라든지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선수를 여기 이렇게 기용해? 왜 얘 이 선수를 기용해? 왜 네네. 작전을 이렇게? 감독의 권한인데요. 감독의 권한인데 이거를 단장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던 거죠. 네. 심지어 근데 단장이 이거를 본인의 의도대로만 본인의 생각대로만 네네. 했겠느냐 하면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윗선 구단주 차원에서 뭔가 압력이 내려왔고 그거를 감독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즌 중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감독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장까지 교체가 된 것이 그런 부분 그런 의혹을 더 뒷받침하는데요. 이 김여일 단장이라는 분이 2년 전에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 네. 파문 때도 살아남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단주의 신임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분까지 그러니까 경질이 됐다는 거는 네. 그런 구단주의 어떤 의도, 네. 지시를 제대로 못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단주가 경기를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김연경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남자 국가대표 축구, 남자 축구의 손흥민 선수 급이잖아요. 여자 배구에서. 그만큼 모든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선수인데 김연경 선수의 발언 같은 것들이 선수들이나 혹은 배구계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네, 김연경 선수가 경기 끝난 뒤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냥 폭로를 했습니다. 구단이 선수 기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압력을 넣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뭐 그렇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뭐 팩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네. 이렇게 자기 소속 팀을 굉장히 또 좀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구단이 부당하게 감독의 권한에 개입하려고 했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흥국생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참 희한한 거는 이 흥국생명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아니 원래 감독 바꾸고 이러면 막 부진을 겪고 좀 막 질서가 없어지고 전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승리는 계속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 교체 이후에 두 경기를 감독 대행, 심지어 감독 대행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감독 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더 선수들끼리는 똘똘 뭉치는 겁니다. 네. 이게 선수들의 어떤 정말 승부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팀은 어렵지만은 우리는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똘똘 뭉쳤고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좀 미스터리하고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흥국생명 선수들의 어떤 승부욕 이런 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보면 저희끼리는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경기장 밖에도 감독이 있지만 경기장 안에도 감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홍명보 선수 같은 선수들을 꼽기도 하고 했는데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어떤 노련미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대1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